네, 올해 노동계 겨울 투쟁이 매서울 듯 싶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또 다음 달 초에는 전국 철도노조의 파업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과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요구안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 부산지부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학교 구성원 하면 저 학교 선생님들만 저희가 생각이 쉬운데 학교 구성원이 참 다양합니다. 이 특히나 학교 공무직에 종사하는 분들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이 지금 어떤 직종들이 정확히 포함이 돼 있는지요? 네, 학교에는 교사 공무원들 외에 많은 비정규직들, 교육 공무직이 있고 학교 구성원의 전체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강사 네. 직군 등이 있고요.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행정 실무원, 학생들의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교육실무원들이 있고, 방과 후 과정과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 전담사,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네. 조리원, 그리고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유지 보수하는 시설, 경비, 미화 등 부산만 40여 개의 직종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90여 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선생님과 학교 행정 정도만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아 그렇지 하고 말씀하신 직종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파업을 하셨죠. 네. 그리고 제 기억에 2019년에도 있었던 걸로 네, 짧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만에 다시 한다는 것은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거나 네. 또는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거나 네, 예, 어떤 그렇습니다. 상황입니까? 예, 노동조합은 해마다 임금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타결 수준이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예. 해를 거듭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는 문제, 네. 그리고 직종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주목구구식 임금 체계, 그리고 같은 직종인데도 지역마다 다른 임금, 이런 문제들을 좀 인식했고요. 올해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보고자 교육 공무직만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예. 또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고 국가인권위의 공고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복리후생 수당의 지급 기준만큼이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규직과 돈 똑같이 달라 이게 아니고 네네. 복리후생 수당에 지급 있어서 기준이라도. 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마련해 달라 그 네,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다음에 급식실 관련해서 대책을 만들어 달라. 교육 관련한 지방재정 교부금을 네, 줄이는 축소에 것을 반대한다. 막아달라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저 급식실 관련해 가지고요. 국정감사 기간에 그 폐암 건강 진단 중간 결과 나왔는데 네. 전국적으로 급식실 노동자 5명이 폐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 급식실 노동자 5명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급식실 환경이 뭐 얼마나 열악하길래 이렇게 폐암이 나옵니까? 예,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가 19.9%가 폐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 폐암 발생 비율이 일반인의 27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예, 요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흉이라는 이 발암 물질이 폐암의 발병 원인인데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수만 명의 급식 노동자들이 발암 물질을 마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실 특성상 적은 인력으로 많은 식수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는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직업성 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인당 식수 인원이라고 하죠. 배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한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공공기관의 1인당 식수 인원 평균이 57명인데 예. 학교는 146명. 타기간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부산시 교육청은 그 전국 교육청 중에서도 최악의 배치 기준 수준이고 이번 행정감사 질의 때도 배치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요. 네네. 노동조합 요구에도 몇 달째 배치 기준을 위한 협의에 이렇게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폐결절하고 폐암 의심 환자 예. 그 노동자가 19.9%라고 했는데 그 저 폐암 건강 검진을
저 노동자 대다수가 하신 건가요? 이 예, 조사 지금 결과가? 올해는 10년 이상 된 급식 종사원들이 우선 진행했고요. 예. 그 결과가 이 정도이고 부산교육청에서는 결과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네. 비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 조리사의 산재가 작년에 1,000건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경남 지역에는 한 조리사가 폐암 관련해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통은 저 산재를 사측에서는 꺼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았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고 뭐 잘 됐다고 해야 될런지 아니면 또 다른 조치사항이 필요한 건지 어떻습니까? 네,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폐암 발생과 급식실 노동의 직업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계속해서 산재 신청이 이어지고 있고 그만큼 급식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교육감은 사용자로서 산재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와 치료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폐암을 유발하는 이런 원인인 조리실의 환기시설 개선과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 기준 하향, 네. 그리고 전담 대체 인력 제도와 같은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 환경 개선에 지금 이 급식실 환경을 좀 고쳐달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기가 환기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겠죠. 네. 환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런 요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의 인력난도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고 저 필수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대체로 그런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코로나 시기에 교육공무직들도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가 들어가면서 인력 공백이 생겼고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 특히 평소에도 고강도 노동으로 급식실이 되게 힘든데 코로나 시기에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서 평소보다 더 압축적으로 쥐어짜는 그런 급식을 해내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어떤 조리원 선생님은 평소 4명이서 하던 일을 2명이서 해냈는데 정말 온몸을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갈아 넣는 것 같은 예. 그리고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겨우 급식이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돌봄교실이나 유치원 방과 후 가정 같은 경우에도 대체 인력 문제가 좀 시급한데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방학마다 정규 교육 과정이 없는 시간에 이 시간 대체 인력이 좀 구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네. 못해서 초과 근무를 강요당하거나 과중하게 업무를 떠맡기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정도면은 뭐 휴가 하나 제대로 못 쓰겠어요. 연차나 이런 것도 네,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지금 원래 6차례 실무 교섭이 있고 본 교섭이 2차례 있었는데 다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견이 좀 생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 요구인 임금 체계 개편이나 복리후생에 관한 그런 사측의 의견이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 공고에 따라 2차 조정회의 때 겨우 제시한 안이 예. 기본급 1% 인상, 근속은 동결, 월급 빼고 다 오른 이 물가 폭등 시대에 네. 사실상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다. 삭감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요구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을 했고 네. 앞으로 왜냐하면 그 조리하면 이제 학교 아이들의 식사도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파업을 어떻게 좀 진행할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17개 시도교육청들과 교육당국이 교육공무직의 노동 여건 개선과 임금 개편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안이 없다면 장기적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12월부터는 지역별 투쟁을 좀 일단 이어가고 사상 처음으로 내년 신학기 총파업도 진행할 수 있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특히 교육공무직에는 방학 중에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이런 교섭안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겨울에 지금 하신다는 것은 아이들 방학 때 피해를 좀 줄이고자 그런 의도도 있습니까? 겨울 동안에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쟁하고 교섭을 이어가고 네네.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에 신학기 신학기에도. 총파업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그 전에 해결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 부산 지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